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네, 어몽도는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화에서는 감독의 상상력으로 훨씬 더 극적인 인물로 그려졌죠. 사실 역사 기록을 보면 어몽도가 단종이 살아있을 때 영화에서처럼 자주 만나거나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했어요. 장항준 감독 특유의 유쾌한 상상력이 더해져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게 본 영화였는데요. 다만 역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고증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영화는 영화로 즐겨야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영화가 아닌 진짜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비극적인 역사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이건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어찌 보면 한 평범한 시민의 미닝아웃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과연 한 사람의 소신이 역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대단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단계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이 비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조선판 왕좌의 게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소신을 지킨 한 남자를 만나보고 그 후에 벌어진 미스테리한 사건,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왕릉, 마지막으로 기억이 어떻게 역사를 지켜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 거대한 갈등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조선판 왕좌의 게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요. 이걸 현대 회사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확 돼요. 단종은 말이죠. 할아버지, 아버지 뒤를 이은 정통 후계자예요. 금수저, CEO죠. 근데 딱 하나, 나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게 약점이었어요. 반면에 그의 삼촌이었던 세조는 어땠을까요? 와, 이 사람은 문무를 겸비한 거의 말렙 캐릭터였어요. 일 잘하는 전문 경영인인 셈이죠. 근데 딱 하나, 둘째 아들이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정통성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능력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결국 세조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453년에 개유정난이라는 이름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야말로 피바람을 일으키며 권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런 폭력적인 방식의 권력 찬탈은요, 어린 단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는 동시에 조선 전체를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죠. 자, 그렇게 권력에서 완전히 밀려난 어린 왕, 단종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이곳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곳이 왜 조선판 알카트라즈라고 불렸는지 지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보세요. 삼면이 전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아예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에요. 배 한 척 없으면 그 누구도 드나들 수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자연 감옥이었던 셈이죠. 이렇게 모두가 세조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바로 그 비극의 땅 영월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한 남자의 선택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엄흥도입니다. 자, 이 사람의 신분증을 한번 볼까요? 직책이 호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으로 치면 읍장, 면장 그 정도 되는 하급 지방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한양의 권력 핵심 부하는 아주 거리가 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의 선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어떤 보상이나 명예 같은 걸 바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 내 안의 신념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죠. 이 짧은 한 문장에 엄흥도라는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왜 그렇게 대단했냐? 당시의 리스크를 한번 따져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단종이 결국 사약을 받고 죽었을 때 세조가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거든요. 누구든 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 와, 이건 하이 리스크, 제로 리턴인 거예요. 얻는 건 아무것도 없고 걸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그냥 끝나는 거죠. 정말 모든 걸 건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어떻게 성공시켰을까요? 비결은 바로 로컬의 힘이었습니다.
지리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단종을 가두었던 바로 그 험준한 지형이 이번에는 단종의 시신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된 겁니다. 어몽도는 평생을 그곳에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온 감시병들이 절대 모르는 그런 비밀스러운 물길, 험한 산길, 또 어느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는지 이런 걸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던 거죠. 이 로컬 지식 덕분에 역사상 가장 위험했지만 또 가장 명예로운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비밀리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왕의 무덤은 조선 역사상 가장 거대한 미스테리, 일종의 콜드 케이스가 되어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457년에 단종이 세상을 떠나고 그로부터 무려 60년, 길게는 80년 동안이나 왕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길고 긴 침묵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소문과 미스터리가 생겨났겠어요? 이 미스터리가 풀리는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냥 미스터리 그 자체. 시신은 강물에 버려졌다더라는 소문만 무성했죠. 그러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바로 전설의 시작입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사또의 꿈에 단종의 혼령이 나타나서 무덤 위치를 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퍼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바로 발견입니다. 꿈 이야기를 들은 군수가 실제로 어몽도의 후손들을 찾아내서 마침내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실과 전설이 막 뒤섞이면서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큰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장릉에 진짜 단종의 시신이 있을까 하는 논쟁이 있어요. 뭐랄까, 딱 슈려딩거의 고양이 같은 거죠. 무덤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있다, 없다 단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유골이 있냐 없냐? 그 사실 자체보다도 이 미스터리가 왜 생겨났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왕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백성들의 죄책감, 그리고 그를 향한 그리움이 만들어낸 역사라는 거죠. 자,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단종의 무덤, 장릉. 근데 이 무덤은요, 왕의 무덤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이상했어요. 한마디로 왕릉계의 아웃라이어였던 거죠. 왼쪽에 있는 게 보통의 아주 스탠다드한 조선 왕릉의 모습입니다. 평지의 모든 건물들이 일직선으로 쫙 반듯하게 놓여 있죠. 그런데 오른쪽 장릉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가파른 산비탈을 짓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정자각이랑 무덤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요. 이 어색하고 비정형적인 구조야말로 당시 어몽도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이 장례를 치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장릉이 아웃라이어인 이유는 또 있어요. 일단 위치부터가 그래요. 대부분의 왕릉은 수도인 한양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장릉은 저 멀리 강원도 영월에 뚝 떨어져 있죠. 또 하나는 이게 나라에서 자 왕릉 짓자 하고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비극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 급하게 만든 무덤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어설프고 불규칙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 상처 같은 모습이 단종의 슬픈 이야기를 더 가슴 아프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릉은요, 우리가 그냥 아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굳은 신념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지켜낸 공간인 거죠. 자, 화면에 숫자가 하나 떴습니다. 268. 이 숫자는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단종을 따르다가 목숨을 잃은 충신들의 숫자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장릉 안에는요, 이 268명의 신하들을 기리는 배식단이라는 제사 공간이 따로 있어요. 왕릉 안에 신하를 위한 공간이 있다? 이거 조선 왕릉 전체를 통틀어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릉은 왕 한 사람만의 무덤이 아니라 충절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했던 모든 이들을 함께 기억하는 아주 특별한 공간인 겁니다. 결국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국가가 버린 왕을 백성이 거두어 지켜냈다. 이게 바로 장릉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린 기억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미닝아웃이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어떠한 이득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내 가문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기 신념을 지켰던 어몽도의 선택.
이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미닝아웃의 가장 위대한 원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은 좋아요 수, 팔로워 수, 이런 영향력이 곧 힘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의 어몽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어떤 보상도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소신. 과연 그런 소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